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입니다. 파트 1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코스피는 4대 업종 공략이 원칙입니다. 4대 업종은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금속입니다. 운송장비는 조선과 자동차를 합친 겁니다. 요즘은 의약품이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게 기본적인 4대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운송장비, 화학, 철강금속, 이 네 가지 업종을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을 해야 되고요. 코스피 업종에서 보면은 뭐 음식료라든가 종이목재, 뭐 비금속, 뭐 보험,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개의 업종이 왜 중요하냐? 결국 여기서 주도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업종 중에서 하나 또는 두 가지가 상승하면서 지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한 개만 해도 시가총액이 약 20% 전후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기전자는 시가총액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1위겠죠.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전체에서 삼성전자 하나가 약 20%예요. 그러니까 전기전자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주로 4대 업종 중에서도 지수를 견인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있는 업종은 바로 전기전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은 운송장비고요. 화학은 LG화학, LG생활건강 이런 것들입니다. 철강금속은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운송장비는 조선과 자동차를 구분해서 보는 게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운송장비 업종 지수만 봤을 때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기전자는 예를 들어서 업종 지수가 좋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전기전자 업종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운송장비는 조선과 자동차가 같이 갈 때도 있지만 따로 움직일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이 강하든 자동차가 강하든 어느 한쪽만 월등하게 강하면 운송장비 업종 지수는 좋아요. 그런데 조선과 자동차는 별개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초보자일수록 주도 업종을 매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 내용을 10년이 넘는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도 업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별거 아니에요. 코스피 지수보다 강한 업종이 주도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3월에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업종은 1월에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3월에 저점 찍고 반등했는데 어떤 업종이 1월에 저점 찍고 반등했다. 저점이 더 빨리 왔잖아요. 당연히 지수보다 강한 업종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업종이 한 두세 개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제일 빠르냐, 그거 판단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금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다시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도 업종을 알고 그 안에서 종목을 선정하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보다 강한 업종이 주도 업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3월에 저점인데 어떤 업종은 1월에 저점이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센 거죠. 왜냐하면 그 업종이 저점 찍고 올라가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코스피가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갔으니까 결국은 그 업종은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업종 안에서 종목을 찾으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차트만 공부해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 종목이 있다고 칩시다. 세 종목이 차트가 비슷해요. 근데 첫 번째 종목은 주도 업종에 포함하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은 일종의 그 소외 업종, 거기에 포함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확률상 주도 업종에 있는 종목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구분하는 건데요. 지금은 제가 차트를 안 보여드리고 말로 설명해드리고 나중에 후반부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61선과 121선을 볼 수가 있어요. 설정하면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무조건 61선이 121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대비 상승 추세 전환 시점이 빠른 업종이 강한 업종이면서 주도 업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61선이 121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5월이었다. 그런데 어떤 업종은 3월이었다. 그러면 그 업종이 주도 업종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반드시 주도 업종이 먼저 저점을 찍고 61선이 120선 돌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찍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왜 그러냐? 시장에 있는 모든 업종의 종목이 똑같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전체 합입니다. 모든 종목, 모든 업종을 합친 게 우리가 종합지수라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업종이 있고 약한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 업종이 지수보다 빨리 저점 찍고 빨리 상승추세에 전환되고요. 약한 업종들은 코스피 지수 다음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참고로 단타나 단기는 지수 추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기 매매할 때는 반드시 지수 추세를 확인한 후에 코스피 상승 추세에서만 매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코스피 지수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코스피 지수에서 61선이 121선 돌파한 상태, 이때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다는 거죠.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때나 들어가서 매매하는 거는 도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강조하는 글이 있죠. 지수 하락 추세일 때는 매매를 안 하다가 지수가 저점 찍고 상승 추세 전환할 때 매매하면 최저점 매수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나는 반드시 바닥에서 잡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바닥은 확인이 되고 고점도 확인이 되겠죠. 그런데 초보자들은 바닥 못 찍습니다. 대다수의 초보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수가 최고점 찍고 계속 흘러내려가요.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요. 근데 싸다는 이유로 들어갑니다. 5만원짜리가 3만원 오니까 바닥 같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2만원, 만원까지 깨져버려요. 그러면 3만원에 잡았던 사람이 결국 손절하거나 못 견딥니다. 너무 고통받아요. 그러지 말고 5만원짜리가 만원이 바닥입니다. 그러면 15,000원, 2만원에 사도 추세만 좋으면은 수익 날 수 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전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뭐 61선이 뭐고 120선이 뭐고, 이거는 제가 차후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지수와 업종의 강약 비교 방법입니다. 2017년 기준입니다. 이건 제가 시간 관계상 텍스트로 전달하는데요.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시점을 비교한 겁니다.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트로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2017년 2월에 상승 추세 전환이 됐습니다. 상승 추세 전환. 그러니까 60일선이 120일선을 돌파한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상승 추세 얘기했잖아요. 60일선이 120일선 돌파한다. 전기전자는 언제였냐? 2016년 5월이었고요. 화학은 언제였냐? 2017년 2월. 철강금속은 2017년 7월, 운송장비는 2017년 5월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2017년 2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추세 전환했을 때 딱 그때 4개 업종을 비교해보면 어떤 게 가장 빨리 상승 추세 전환했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전기전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배울 게 뭐냐? 전기전자에서 종목을 찾으면 확률이 높다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 이어집니다. 원칙적으로 주도업종 안에서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이게 정석인데요. 과거에는 업종 내에서 대형주, 중소형주가 다 상승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형주 중에서도 일부만 상승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주식 투자를 1989년에 했습니다. 1989년. 그런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지수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지수가 내리면 같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2000년대 이후에는 옥석가리기가 돼가지고 오히려 무거울 것 같지만 대형주가 더 많이 올라요. 실제로 보면 2017년 상승장에서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SK 하이닉스가 웬만한 중소형 전기전자보다. 그래서 오히려 확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대형주 매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상승률로만 따지면 개중에는 중소형주가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대형주가 좋고요. 아마도 이 패턴은 쉽게 변하지가 않을 겁니다. 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시가총액과 자본금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원래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배웠을 때만 해도 보통 자본금 기준으로 구분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가총액으로 구분하는 게 이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좋은데요. 대형주는 이렇게 보세요. 각 업종이 있잖아요. 각 업종 내에서 시가총액 탑5를 대형주로 간주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업종이든 보면은 어떤 업종은 그 업종 내에서 종목이 한 10개, 어떤 건 30개, 어떤 건 40개, 다 틀려요. 틀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랭킹을 탑5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개 된다. 그러면 한 5개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형주고요. 10개라 그러면 한 2개 정도 보면 되겠죠. 약간 융통성은 발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 화면번호가 7059입니다. 대신증권 화면번호 7059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013은 전기전자, 011은 철강금속, 015는 운송장비, 008은 화학입니다. 입력한 다음에 현재가 화면을 보면서 시가총액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 있으면 거기 종목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가 창을 보면 시가총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랭킹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잖아요. 자, 위에는 013입니다. 이거는 전기전자입니다. 시가총액 순서를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 LG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시가총액이 나오죠. 또 아래는 011 철강금속인데요. 1위는 포스코, 2위는 고려아연,
3위는 현대제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시가총액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업종을 찾고 거기서 탑5를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운송장비와 화학입니다. 운송장비에서는 넘버원이 현대차, 2위가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기아차,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화학은요, 1위가 LG화학, LG생활건강, S오일, 롯데케미칼, 아모레퍼시픽,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4대 업종이 아니라 모든 업종에 다 해당되니까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3대 업종의 핵심입니다.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요즘은 제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코스피 4대 업종에서 플러스 알파로 의약품이 들어가는 것처럼 요즘은 코스닥 3대 업종에서 제약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바이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오리지널은 코스피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 금속이고요. 코스닥은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각각 의약품과 제약을 포함하시면 되겠는데요. 같은 건데도 업종 명칭이 달라요. 코스피는 의약품, 코스닥은 제약이라고 합니다. 왜 구분하느냐? 가능하면 이 업종 내에서만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물론 때로는 다른 업종들이 더 잘 갈 때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원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 원래 코스닥은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가 3대 업종이고요. 이유는 코스피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코스닥에서 반도체 업종이 있거든요. 이거는 코스피로 넘어가면 뭐죠? 전기전자예요. 또 코스닥에서 통신장비가 있어요. 이거는 코스피로 넘어가면 뭐가 될까요? 역시 전기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스닥에도 건설이 있거든요. 역시 코스피로 이전하면 건설이 돼요. 그런데 코스닥의 이 3대 업종은 코스피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원래 이 3대 업종에서 포함됐다가 코스피로 이전된 종목들은 다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코스닥 인터넷이었는데 코스피로 넘어가면 서비스 업종, 원래 디지털 컨텐츠였는데 코스피로 넘어가면 서비스 업종,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죠. 지금은 네이버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NHN이었습니다. NHN. 그게 원래 코스닥의 인터넷이었어요. 자, 넘어가고 가니까 코스닥에 분류해서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전기전자도 아니고 운송장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으로 갔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NC소프트 아시죠? 이게 원래 코스닥의 디지털 컨텐츠였습니다. 근데 이게 코스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잘 모르는데 경력자들은 좀 알 거예요. 원래 코스닥 종목인데 이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전한 것들이 현재 네이버, 과거에는 NHN이었죠. 그리고 현재 카카오, 과거에는 다음이었죠. 둘 다 원래는 코스닥에서 인터넷이었습니다. 근데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서비스로 넘어갔고요. N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피 서비스 업종은 어디에도 포함하기 애매한 종목을 분리한 것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은 뭐냐? 게임주와 기타 엔터주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는 뭐냐면 일종의 그 콘텐츠로 승부하는 업종이죠. 그래서 게임주들도 들어가 있고요. 각종 연예와 관련된 이런 엔터주들도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파트 1 마지막 부분이죠. 2017년부터 코스닥 3대 업종은 특이점이 발생했습니다. 3대 업종 중에서 중심을 잡아줄 업종이 붕괴됐습니다. 왜 그러냐? 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NHN, 다음,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N소프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코스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인터넷 대신 제약을 추가하여 새로운 3대 업종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어차피 한 번은 다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코스닥 특유의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약 업종이 가장 많아요. 왜 그러냐?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언젠가는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가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주도 업종 분류 방법과 매매 방법은 코스피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차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코스피 지수보다 저점이 빠르고 상승 추세 전환이 빠른 업종이 주도 업종이다. 똑같아요. 코스닥 지수보다 더 빠른 걸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의구심이 생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면 코스피로 넘어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지금도 약간 좀 차별이 있긴 해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 종목들 우량주들이 넘어갈 때만 해도 이런 식이었어요. 펀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종목은 펀드 금액이 얼마가 됐든 100%다 코스피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었냐면 펀드가 뭐 1000억이든 1조든 상관없어요. 10%만 코스닥 종목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코스닥의 우량주들이 계속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현재처럼 아직까지도 약간 제약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넘어간 종목이 뭐죠?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코스닥 넘버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코스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해를 알고 매매하시면 좋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까지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